쇼는 시작되었다. 연극성 인격장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방송을 다시 찍고 있는데요. 좀 아까, 조금 전에 업로드를 했는데, 마이크가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최대한 해도 안 들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깔끔하고 뭐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들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또 요번에 정신장애에서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연극성 인격장애인데요. 여러분,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극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엄청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구나. 그 이야기는 즉, 연극성 인격장애가 주변에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가 연극성 인격장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본인이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생각해서 검색하기보단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받은 그 어떤 컬처 쇼크?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검색을 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연극성 장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연극성 인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자, 필수 증상으로는요, 광범위하고 지나친 정서성, 네, 그리고 관심을 끄는 행동, 이런 행동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들은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면 불편을 느끼고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활기차고 극적이며 자신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열정적이고 개방적이며 농담을 잘해서 초면인데도 상대를 매료시킨다. 혹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걸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쵸? 예. 저도 연극성 기질이 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가 뭐 관심종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관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심병입니다. 관심병 일명. 자, 그래서 어떻게든 관심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끄는 뭐 어떻게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든가 뭐 소리를 지르든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가 뭐 옷을 뭐 너무 특이하게 입던가 외모를 특이한 머리를 뭐 이상하게 만들든가 뭘 해서든지 관심을 받는 거가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반면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관심을 못 받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왜 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막 좌절하고 막 극도로 화를 내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다양한 감정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나도 이런 게 해당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관심 이렇게만 생각하고 관종 이러면은 이렇게 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요 마주치게 되면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개방적이고 또 농담도 너무 잘해요. 말도 잘하고 재밌고 예, 거기다가 여기 지금 앞에는 없는데 좀 약간 섹시함? 뭔가 이렇게 성적 매력? 막 이런 것까지 풍기면서 사람이 팍팍팍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뭔가, 이 사람 무슨 연예인인가? 뭐지? 뭐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자 요구함으로써 이런 특성들은 좀 매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만약 관심을 끌지 못하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극적인 행동을 한다. 자, 뭐 이야기를 지어내고 또 어떤 장면을 연출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들은 또 파티 같은 인생을 원하고요. 이들의 모습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도발적이거나 유혹적일 때가 많다라고도 돼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앞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은 무엇든 하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을 텐데 뭐 이제 연말이고 이제 그러니까 또 모임이 많잖아요. 근데 모임이 한 10명 정도가 모이는 동창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이런 사람 특징이 또 있죠.
7시에 어디에서 만나. 어디로 와.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0명이. 자, 그러면 이들은 일단 관심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스타 같은 그런 느낌을 본인 혼자는 가져요. 이제 그래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보는 거야. 이제 한 7시 반쯤 됐는데, 이제 다 모였겠지? 아니야. 누구는 항상 늦게 와. 그러니까 걔가 늦게 와서 주목을 받으니까 한 8시쯤 되면 다 모일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약속 시간을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짠! 하고 나타날 때도 정말 화려하게, 예. 뭐 옷도 너무 특이하게, 머리, 뭐 모든 걸 다 아주 특이하게 해서 탁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야? 너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뭔 일이야? 야, 너 이거 뭐야? 멋있다, 뭐야? 야, 예쁘다, 야. 뭐 이제 이러면서 딱 자리에 앉아서 여기 등장부터 관심 있게 관심을 확 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뭐 이 채널과 다른 채널을 운영 중이긴 하지만 뭐 저야 뭐 명백한 원인이 있죠. 예, 목적이 있죠. 예, 돈을 벌자. 뭐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물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도 너무 왜 저런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일종의 연극성 장애의 기질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다시 모임 이야기로 좀 사례를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일단 나타날 때 아주 극적으로 스타같이 나타났어요. 뭐 가장 대스타가 마지막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처럼 마지막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탁 앉아서 막 이렇게 막 관심이 쏠렸어요. 막 이런저런 막 하면서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또 계속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친구가 뭐 이번에 뭐 주식이 뭐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다거나 뭐 아무튼 무슨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한테 이슈가 탁 쏠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탁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어머, 야, 너는 그거 어떻게 됐어? 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너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막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갔죠? 나한테 오던 스포트라이트가 절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다고요? 관심이 다른 데로 가는 거를 용납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예, 못해요. 이 10명, 나 제외한 9명은 전부 모든 9명의 관심은 저만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갑자기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아주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이야기 지어내기 어떤 장면 연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분들 특성이 갑자기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갑자기 좀 아까까지 막 이러다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누구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그래? 그러면은, 내 진짜 요새 나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확 끌어내려가지고 나한테 집중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갑자기, 너무 아파. 머리, 머리야. 배야. 뭐 어디야. 막 이러면서, 예, 막 되게 갑자기 막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게 물론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관심을 다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해서든지 갖고 와야 돼요. 관심을. 사람들이 너 아파? 어떻게 약 먹어야 되겠다.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챙겨주고 관심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친구로 있으면 되게 피곤하죠. 예. 이건 무슨 아니 뭐 연예인이야? 아니 뭐 내가 뭐 스타야? 그럼 나는 뭐야? 관객이야? 난 팬이야? 막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 이게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거랑 연결해서 뭐 성적으로 도발적이거나 유혹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과 이어서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런 행동은 성적 대상이나 낭만적인 관심의 대상을 대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전문적인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도의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감정 표현의 깊이가 얕고 쉽게 변한다라는 특성도 있어요. 자, 이들은 항상 용모에 의해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자신의 용모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정력, 돈을 옷이나 치장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종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연예인병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연예인들이 연예인이 되면 이런 특성을 갖는 건지 아니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는 건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후자에다 좀 무게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예계로 좀 많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특성이 딱 어울리는 직업은 바로 진짜 연예인이죠. 자, 그런데 연예인이 돼서 뭐가 뭐 배우가 됐든 가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그런 이제 연예계로 갔는데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들은 그런 것도 또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원래 내 세계에서는 엄청 주목의 대상인데 막상 연예계를 왔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하나 나를 주목하지 않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히스테리해지겠죠. 그쵸? 자, 그거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이분들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유혹적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를 아마 많이 이런 거는 좀 관찰이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일단은 이분들은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굉장히 화려하다고. 예, 그러니까 상황과 장소와 대상과 이런 게 관계없이 항상 자기만의 그 어떤 독특한 의상 컨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독특한 컨셉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남자한테 뭐 빨간 마이를 입는다든가, 예, 반짝이 양복 슈트를 입는다든가. 실제로 저 이런 분 본 적 있어요. 예, 근데 그러고 입고 다니면 얼마나 눈에 띄어요. 자,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좀 많이 표현이 되냐면 옷을 굉장히 야하게 입어요. 아주 도발적으로. 예. 그래서 뭐 치마 길이가 뭐 가슴도 팍 파고 막. 네. 그리고 이 또 몸가짐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만약에 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콧물이 나고요. 기침도 나고요. 이제 이렇게 할 때 선생님과의 그 커뮤니를 하면서 적어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그래도 예, 선생님 네네네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증세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 귀담아 듣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만약에 이제 여성분이 이제 좀 있다, 연극성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그럼 일단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 병원에 너무 적절하지 않은 예, 물론 환자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무자가 아니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옷이 거의 다 벗은 수준이야, 이게 아니면 다 망사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는 이런 옷을 선호하고 선글라스 이러고 이제 가겠지, 화려하게 이렇게.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네네, 선생님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제가 또 흉내를 내야 돼요. 일단 몸이, 허리야. 죄송해요. 살이 쪄서 허리도 안 접히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배 꽈어요. 예, 꼬고 뭔가 제가 이렇게 어디가 아프죠?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콧물이 나요. 너무 괴로워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진료를 하다 네? 예, 이렇게 하고 좀 당황을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약간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행동이나 이렇게 앉는 자세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병원 장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누구나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행위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연인끼리나 이럴 때만 좀 보여지는 행동들인데 이거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주변에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특징이 하나가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언제 뭐 사귀자고 그랬어? 막 이런.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가 뭐 온 행동과 말투와 눈빛과 이런 걸로 다 해놓고 상대가 탁 하고 오면은 뭐야? 내가 언제 너 보고 사귀자고 그랬어? 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뭐 주면서 볼 때는 쟤는 항상 왜 이렇게 남자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껄떡껄떡거리면서 뭐 여자한테 껄떡껄떡거리면서 막상 조금 저러면 쟤 또 저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해를 받고 이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또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거에서 주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외모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외모에 정말 많이 집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스타병이에요, 스타병. 연예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남들이 잘 안 입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뭐 시간, 정력, 돈 이런 걸 전부 다 거의 자신의 외모에 뭔가를 투자하는 데 많이 쓰더라.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진짜 계신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니까 이거 보겠죠? 예. 자, 다음 보시죠. 자, 이들은 외모를 칭찬해주기 바라고 상대방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사진이 잘못 나왔다고 여겨지면 쉽게 흥분한다. 이들이 말하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이거 중요해요. 내용이 없는 대화를 주로 한다. 자신의 의견을 연극적인 재능을 동원하여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 속에 깔려있는 내용은 빈약하고 주장할 만한 근거도 애매하고 산만하다. 자, 이분들이 또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좀 더 재밌게 찍고 싶고 또 제가 방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많은 액션을 취하죠. 자, 왜냐하면 주목을 시켜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런 거예요. 어때요? 저때요? 뭐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저만의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뭐 그런 건데 대화가 아니라 연설하는 강의하는 방식인데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지인을 만났을 때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들어봐.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가서 이랬어. 저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인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게 그냥 진짜? 그랬어? 야, 나 얼마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완전 웃겼어.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예. 왜? 쓰는 단어와 쓰는 어휘가 달라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나는 너하고 좀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야, 나는 너하고 좀 좋게 지내고 싶었어. 그런데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솔직히 나는 기분이 엄청 나빴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누구랑 친구랑 싸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대화들이죠. 그냥 이런 식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영역성 장애다 이러면 그렇지. 그렇겠지. 항상 그런 거야. 나의 인생은, 사람들은 다 내 맘 같지 않아. 이렇게. 예, 지금 약간 차이점 느끼셨어요? 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는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이 하는 대사들을 주로 써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쓴다는 게 아니라 사실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들, 나에게 과거란 없다. 우리에게 과거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사이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텐가? 막 이런 거는 사실 저기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주인공들이 쓰는 대사. 자,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예. 이러면 들으면서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그러니까 글로 쓸 법한 이야기를 말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글 쓸 때의 그 글의 문맥과 말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쓰듯이 말로 하는 거죠. 뭐 시를 읊듯이 대화를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주로 뭐 영화나 대사 그런 데 많이 보이는 것들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 만났을 때는 와, 이 사람 되게 특이하다, 독특하다라고 보이지만 자꾸 그걸 보면 뭐지? 이게 뭐야?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좀 약간 커뮤니가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자, 그러고 또 여기서 이제 보면 마지막에 있었던 게 연극적인 재원을 이제 재능을 동원해서 뭐 어떤 주장할 만한 근거도 좀 애매하고 산만하고 좀 이렇다라는 게 연결돼서 한번 보시고 다시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떤 점이 훌륭한데? 그랬더니, 그냥 느낌이 그래. 딱 봐도 훌륭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 연극화, 연극조, 과장된 감정 표현이 특징이다. 지나치게 감정을 공공연하게 과장해서 주변을 좀 당황하게 만든다. 부적절한 친밀감, 주체할 수 없는 대성통곡. 하지만 이처럼 격렬한 감정은 쉽게 사라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앞에 우리가 이제 감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예시처럼 나 그 사람은 정말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 그럼 뭐 하시는 분인데 뭐 어떤 면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사람 자체가 진짜 괜찮아.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뭐죠? 그러면 뭐가 훌륭하다는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게 그 뭐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 어떤 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더라. 그래? 어떤데? 그 사람은 뭐 이런 뭐 이력을 갖고 있고 이런 뭐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왜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딱 피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또 실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딱 한 번 만났는데 어머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나 뭐 했잖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네, 예, 이러면서 말도 놓은 사이가 아닌데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과 또 정반대로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어 잘 친하지 않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뭐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병원에 병문안을 간 거예요. 예, 그랬는데 남들은 다 이제 너 어떡하니 너 괜찮아 안 아파 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약간 걱정을 하는 이걸 하는데 그 자리에서 친하지도 않은데 웬일이야 너 너무 아팠겠다 어떡해 이러면서 막 엄청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러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감정이 아주 격렬하게 막 상승돼서 막 엄청 친한 척 기쁘게 엄청 대성통곡 슬프게 하다가 탁 갑자기 또 정리가 돼요. 맞아 저녁 먹으러 가야지 우리 막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당황하게 돼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다음 보시죠. 이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타인이나 현재의 일시적 유행에 의해서 쉽게 좌우된다. 자신들의 문제를 마술적으로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되는 강력한 권위상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예감을 믿으며 이를 쉽게 믿어버린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 실제보다도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호칭을 변경한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방송 두 번째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에서도 예시를 제시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좀 많더라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100% 다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십거리가 돼서 기사화되는 어떤 뭐 연예인과 정치인의 뭐 아니면 연예인과 뭐 재벌 뭐의 이런 일의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주로 자신의 문제를 또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싹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다 보면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나랑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상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 권력을 막 엄청난 권력을 가진 뭐 정치인이라거나 뭐 재력을 가진 뭐 재벌이라거나 이러면 저 사람들은 나의 이걸 싹 다 해결할 거야 라는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쫓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쉽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성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뭐 예감 뭐 이런 거를 너무 믿기 때문에 뭐 주로 뭐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속인을 신뢰한다거나 무속인이 이렇게 라고 뭐 네 이러면서 뭘 한다거나 무속인이 어디 가지 마라 그러면 절대 안 간다거나 막 이런 성향도 많이 보여요. 굉장히 애들 같기도 하죠. 네. 자, 다음 보시죠. 유병률은 일반 인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2에서 3%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입원 및 외래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10에서 15%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연극성 인격 장애 진단 기준에서 광범위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 및 관심 끌기의 행동 양상이 성인 초기에 시작돼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 중 5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킬 때는 이제 연극성 인격 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준에 좀 부합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또 처음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보신 분들은. 네. 제가 지금 8가지를 제시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8가지를 제시하는데 이 8가지를 들으시면서 나 5개야. 나 아는데 5개야. 나 8개야. 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셀프 진단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미리 이건 꼭 말씀드려야 돼요. 자, 내가 나랑도 비슷하네.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내 친구가 누가 이런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반드시 그냥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일 수가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사실은. 자, 그런데 만약에 좀 약간 그렇다라면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가셔서 반드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셀프 진단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8가지 한번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자신이 관심에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한다. 자,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죠? 관심. 자, 2번. 다른 사람과의 행동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이 특징적이다. 상당히 개성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진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3번째. 빠른 감정의 변화 및 감정 표현의 천박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정 표현이 얕고 뭐 이런 거를 보인다. 아까 병문안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뭐 갑자기 마음이 또 감정이 싹 정리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또 표현 자체도 그랬죠. 아까 대사 같은 연극 같은 그런 대사를 쓰더라 이제 표현입니다. 자, 4번째.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육체적 외모를 사용한다. 네, 이들은 보통 뭐 시간, 뭐 돈, 모든 거를 다 외모에다 투자하는 성향이 있더라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었고요. 5번째,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면서도 내용은 없는 대화 양식을 갖고 있다. 자, 요것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구체적으로 마치 무대에서 배우가 배우를 하듯이, 브라운관 속에 있는 TV의 브라운관 안에 있는 배우가 주인공이 열연을 하듯이, 자, 그렇게 말을 하는 성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6번째, 자기 연극화, 연극조 과장된 감정을 표현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좋아도 그냥 좋아. 너무 좋다. 고마워.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기록을 하겠어. 내지는 이런 식의 뭔가, 이야기 하는 게 확실히 일반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자, 7번째. 피암시성이 높다. 예. 타인 또는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8번째.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생각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그냥 친해. 자, 그러면 상대가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약간 그래서 쌀쌀한 뭔가 표정을 보인다. 냉랭하다. 이러면 극도로 화를 내겠죠. 예, 그럴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한다 하여 자신을 혹은 타인을 특정 장애로 진단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검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또 시간이 또 누우니까 좀 어두워졌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연극성 장애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애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